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가을의 문턱 9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식재료가 알차게 여물고 있을까요? 로컬 레시피 주인공을 고르기 위해 경주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경주의 먹거리를 찾아 경주 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수확의 계절 가을이라고 하면 물론 많은 먹을거리가 있겠죠. 과연 그런데 오늘은 어떤 재료로 맛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줄 요리를 만들어 주실지, 자 우리 차은정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네. 진짜 이 마스크를 우리가 빨리 좀 맞아요. 벗어야 될 텐데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도 네. 우리가 또 이제 더 건강해야 되니까. 그럼요.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렇죠. 몸에 네. 좋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또 배워봐야 될 텐데 그럼요. 오늘의 주인공은 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가을이고 선선하고 또 요 녀석이 참 맛있더라고요. 요 녀석? 요 녀석이. 어떤 녀석일까요? 근데 얘는 가격이 싸면서도 또 푸짐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궁에서 임금님이 드셨다라고 할 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한데 요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가. 네, 이분은 이렇게 네. 뭔가요? 네, 애호박이에요. 애호박이요? 애호박.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사실은 시장에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애호박이 그렇게 귀했나 봐요. 네, 그래서 임금님께 올렸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야, 진짜 이 흔히 보던 그 애호박이 궁에서 임금님이 먹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요리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애호박 귀엽잖아요. 맞아요. 애호박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고놈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갈까요? 네.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지만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음식이라고 하니 기대감 급상승. 다양한 식재료가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드디어 애호박을 찾았습니다. 저기 있네. 되게 예쁘다. 아니, 네. 근데 애호박도 고르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채소는 사실은 이 모양이 이렇게 균일하게 그리고 요 끝에서 끝에까지 고른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호박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흠집이 있거나 껍질이 좀 뭐 파손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꼭지도 이렇게 탄탄하게 잘 붙어 있고 네, 그런 애호박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몸매가 일자면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일자 통몸매가 좋은 거네요. 네. 들어가고 나가면 안 되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되게 예쁘게 잘 그렇네요. 지시하네. 다 좋네요, 뭐. 애호박으로 만들 오늘의 레시피 공개. 이름하여 애호박선. 애호박전은 들어봤어도 애호박선은 처음이라고요? 익숙한 재료로 만드는 특급 궁중요리 배워볼게요. 애호박선. 네. 아니 좀 뭐랄까 이름이 독특해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선보다는 뭐 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실은 하죠. 찜. 그래서 이 선자의 뜻이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찜기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네. 육고기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주재료는 아니지만 부재료에 네네네. 고기가 꼭 들어가는 게 선이다. 그렇죠. 야. 그래서 이 호박선은 사실 한식 우리 조리사 시험 보잖아요. 네. 거기에 필수 아이템으로 꼭 들어가요. 오너라 선이 오나.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요리 중에 하나 요리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를 네, 지금부터 봐야 보시죠. 되겠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자잔. 자, 애호박. 꼭 애호박이어야 되는 거죠. 애호박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 네, 근데 말린 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요건 지금은 네, 센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계란 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소고기 등심. 등심으로다가. 만약에 등심이 없으시면 채끝살 같은 거. 그리고 집에서 왜 드시다가 고기가 항상 조금
조금씩 남은 거.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양념들이죠. 그렇죠. 네, 자, 보니까 파, 마늘, 그리고 간장, 설탕,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후추인데요. 예. 이게 우리 한식에서 기본 양념이라고 해서 7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오. 그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네. 간설, 파마, 참깨,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양념을 넣는 순서이기도 해요. 아, 간설, 파마, 참깨,후. 역시 똑똑해, 동주 씨. 예, 여러분은 자, 다 같이 네. 간설, 파마, 참깨,후. 예, 이렇게 외워주시면 넣는 순서까지도 되고 네. 재료를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좋죠.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화학 원서. 과학 시간 오셔도 돼요. 칼칼라마, 아라철 뭐 이런 식으로. 똑똑하셨네. 아, 공부 네. 열심히 하셨네. 네, 아니요. 네, 그것밖에 못 외워요. 네. 네, 자. 이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애호박 손질. 애호박을 세로로 반을 나눠준 다음 씨가 있는 속을 살짝 긁어내고요. 1cm 간격으로 칼집을 3번 내고 잘라내 소금물에 절여줍니다. 표고버섯은 꼭지를 떼고 얇게 포를 뗀 다음 다시 잘게 썰어주세요. 소고기도 마찬가지. 마늘과 파를 다진 다음 간장 4스푼, 설탕 2스푼, 참기름, 깨소금 1스푼, 거기에 후추를 살짝 뿌려 섞어주세요. 계란은 지단을 붙여주고 고기와 버섯은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모두 끝났네요. 자, 이렇게 네. 이제 호박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네.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은근히 단순한 재료인데 손이 많이 가네요. 근데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 호박을 절이는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가능한 조리법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다 이제 손을 보니까 사실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섞일 건데 그냥 다 넣고 볶아도 될 텐데 그래도 좀 예뻐야 모양도 되니까. 좋으니까. 네, 네. 정성입니다, 요리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네. 그러면 한 15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봐서 그렇죠. 얘가 이제 속에 벌어지나. 잘 들어가죠. 이게 엄청 잘 절여진 거예요. 그러네. 약간 아까는 이렇게 좀 딱딱해가지고 그렇죠. 좀 부서질 것 같았는데. 네, 요 정도면 아주 잘 절여지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너무 짧까 싶으면 한 번 정도 헹구셔도 되고 안 그러면 굳이 헹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 자체 또 간이 네, 되니까. 자, 이제 절인 애호박 사이사이에 볶은 소고기와 버섯, 달걀지단을 예쁘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채를 올려 2분간 찌고 10분간 뜸들이면 완성! 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궁중요리 애호박 선입니다. 아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너무 앙증맞지 않아요? 어떻게 호박으로 이렇게 예쁜 고급스러운 요리가 만들어지는지 신기하네요. 그거 생각하면 애호박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착하네요. 착해요. 네네네. 사실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오. 왜냐하면 호박이라는 채소 안에 지금 육고기 단백질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계란도 들어가 있죠. 네. 표고버섯 들어가 있어서 예. 면역력에도 좋죠.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주 완성된 식품이라고는 해야 되나?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애호박의 달달함 속에 간장 양념된 소고기와 버섯. 와, 그 맛 상상이 가시죠? 게다가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올 추석 상차림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진짜 이 애호박답게 앙큼한 맛이었습니다. 이제 고기가 이렇게 네. 착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그 애호박이 살짝 덜 익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네. 거기다 이걸 딱 찍어 먹으니까 초간장. 상큼함까지. 맞아요. 어쩜 이런 맛이. 그러니까 포인트가 중요한 게 마지막에 찌실 때 네. 김이 오르고 난 다음에 네. 한 2분 정도만 찌시고 불을 끄고 뜸들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약간 설컹하게 그렇게 익히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성비 정말 짱 좋고요.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거 명절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특별한 날 손님 그리고 오셨을 때.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에도 아주 적격인 요리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레시피였습니다. 흔한 식재료의 특별한 변신. 애호박과 자투리 재료들로 근사한 별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중요리 애호박 선. 오늘의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은 9만 300여 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에도 커피 소비량은 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커피가 포항에서 생산되면 어떨까요? 커피를 보통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원두의 신선도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항에 커피 농장이 생기면 제가 직접 가서 커피도 확인할 수 있고 신선도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포항에 커피 농장이 생기나요? 포항에서 커피가? 네, 열립니다. 열려요. 포항의 새로운 효자 작물이 될지도 모를 커피. 포항시 기계면에 첫 커피 농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만나보실까요? 포항에 없던 새로운 작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찾아온 곳은 포항시 기계면. 부추 생산지로 유명한 곳답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부추 하우스뿐인데 대체 커피 농장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 마을에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예, 바로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커피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부추를 키우는 곳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요 한동은 지금 커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추를 키우는 하우스 옆에 위치한 의심스러운 비닐하우스 한 동.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단 부추가 아닌 건 확실하고 170평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이 정말 커피나무? 이게 다 진짜 커피 나무인가요? 예,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끝에까지 다 커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재배가 가능한 거였네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다 가능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다 커피 나무입니다. 와, 정말로 커피 열매가 알알이 열려 있네요. 주변 하우스는 모두 부추 농사 중이지만 장효철 대표는 이곳에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커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쩌다 커피였을까요? 친구들이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커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항의 기후라든가 날씨라든가 환경 조건이 맞아서 한번 해봐라 권유를 하게 돼서 저희들이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친구들이 포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 해서 한번 모험을 가지고 시작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심은 커피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벌써 한 차례 수확을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수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은 낯선 커피 농사지만 다행히도 잘 자라고 있다는데요. 기계 쪽은 지금 상당히 부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지금 부추 하던 곳을 한 동을 지금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하기 전에 기후 조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기후 조건이라든가 토질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그 기계 쪽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또 부추 농사 지었던데 밑에 토질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토질이 좋아서 여기서 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겠다고 또 주위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막상 심어 보니까 또 토질이 좋아서 나무가 상당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과 비옥한 토양까지 커피 농사에 딱인 곳을 찾았다지만 처음 해보는 커피 농사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장효철 대표는 지금까지 농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오셨다고요. 원래는 저는 뭐 운동선수, 배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배구선수 출신이었고 또 커피에 대해 갖고도 예전부터 관심은 많았고요. 커피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또 친구 권유로 커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뭐 커피 책도 많이 보고요. 해보니까 어려운 점은 결국 식물이다 보니까 사람 정성이라 생각됩니다. 정성인데 하루도 오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바로 눈으로 표시가 나니까요. 그래서 와서 저희들이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체킹을 다 하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좀 더 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좀 부족하면 햇빛도 좀 더 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잔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발품 팔아가며 배운 커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고민도 많았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했던 부분은 원두 수확이 아니라 씨앗을 받아 발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카 커피에서 한 300개월 전에 커피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단독으로 그 발화법을 저희들이 그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포트에다 옮겨 심어서 지금 커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떤 묘목을 파는 게 주가 아니고 주는 어차피 커피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를 발화해서 그 커피 나오는 걸 갖고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향후에는 커피 발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어떤 저희 그 농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장효철 대표는 직접 키운 커피를 발화해서 커피 나무 수를 늘려갈 계획인데요.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한다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값싸고 다양한 커피와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수입 커피는 오는데 배로 옵니다. 배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 맛을 100을 낼 수 있다면 뭐 그보다는 조금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저희 그 커피는 바로 100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고객들한테 바로 그 맛과 향기를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수입품보다는 좀 더 차별화되어 가지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 농사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하지만 자체 발화에 성공한 만큼 포항의 이름을 건 커피를 만들겠다는 꿈은 꼭 이룰 수 있겠죠. 저희들 향후에 그 지금보다는 좀 더 큰데 연동하우스를 좀 지어서 나무를 좀 옮겨 심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분들이 오셔서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커피숍도 내야 되고요. 교육장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향후에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농가에 소득이 됐으면은 그게 뭐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포항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농장. 곧 만나볼 수 있겠죠? 커피가 포항의 새로운 특산물이자 효자 작물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뒤 잠은 오지 않고 출출한 밤,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할 때 떠올리게 되는 이것.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역사가 됐거든요. 메뉴는 다르지만 밤의 허기를 채워주는 야식, 종종 생각나시죠? 여기는 불야성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신기한 게 밤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하고 어디를 가나 배달되는 음식 이게 제일 신기하대요. 음식이 다 있어요. 낮에 먹는 칼로리로 충분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먹는 건 다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왠지 그렇게 당기는지. 불초밥 있어요. 좋아. 우리 셰프님이 또 쓰시는 전문이시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개발했는데 이거. 우와! 아, 이 손놀림. 대박. 우와. 이야. 와, 진짜 달인 맞으시네. 5개만 짓겠습니다. 야식의 천국 야시장.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만 반짝 열리는 먹거리 세상입니다. 와, 이 야시장에 오니까 이 생동감이나 이게 와, 막 진짜 살아있네. 그렇죠. 근데 음식도 다 퀄리티가 있고 다 딱 먹을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시장의 매력 뭐니 해도 야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그 야식의 원조집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야시장이 열리는 남부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전주 중앙시장 인근. 저건 연탄 화구 아닌가요? 연탄이 중요한 포인트인가 보네요. 24시간이 그렇게 계속 돌아가.
저게 오늘 사용할 연탄들인가 보네요. 화구도 여러 개. 연탄불로 조리하는 음식 과연 뭘까요? 저희 가게는요, 현존하는 야식집 중에 제일 오래된 가게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5살이 되던 해 84년부터 지금 현재 36년째죠. 36년째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제가 맡아서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떠올려 보면 야식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금세 익숙해졌죠. 오래된 식당의 공통점 중 하나는 오래 일한 직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주방의 한 부분을 내 가게처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죠. (13년) 됐어요. 20년 가까이? 15년. 야식집이면 배로 힘들 것 같은데요. 빨리 나올 때는 한 4시 반쯤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5시 정도 나오거나 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이제 거의 영업을 12시간 정도를 해요. 그러면 해 떨어질 때 출근을 하고, 그리고 해 뜰 때 퇴근을 하는 거죠. 밤낮이 정반대로 바뀐 생활이네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화구에 불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합니다. 고추장 돼지구이였군요. 얼큰한 고추장 양념이 고소한 돼지고기에 배어들고 거기에 연탄 연기까지.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을 든든한 메뉴들이 줄줄이 준비됩니다. 주인공은 물론 이 연탄불 고추장 돼지구이고요. 누가 주문한 걸까요? 음식이 다른 데보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민자가 마르자마자 왔으니까 그때가 14년 전이네요. 새싹 손님부터 오랜 단골까지 야식집으로 발걸음은 이어집니다. 어머, 저기 굽고 있어요. 막. 와.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북적북적한데요? 무슨 야식집이야, 맛집이야. 고기 굽는 직원만 여럿인 걸 보니 단연코 주문량 1위 메뉴인 것 같죠? 연탄불에 초벌한 고기는 손님 상에 나가기 전 달군 철판 위에서 한 번 더 굽게 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원래 80년대 초반에 기사식당을 하셨대요. 거기가 어떤 농협 창고 건물을 개조해서 했었는데, 이제 농협에서 이거 건물을 이제 밀어내고 새로 짓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나가서 뭐를 해야 되나 어머니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기사님들이 새벽에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때가 이제 통금이 풀리고 얼마 안 된 시기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야식집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저희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야식집을 시작하며 처음 떠올린 것이 바로 이 고추장구이. 포장마차에도 고추장구이가 많았던 시절이죠. 예전에는 시골에서랑 연탄 아궁이에 돼지고기 비계 같은 거 좀 사다가 고추장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석쇠에 많이 구워 드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기사님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뭐 가락국수라던가 뭐 김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들이 몇 개 있었던 시절인데, 이제 어머님은 포장마차가 아닌 이제 실내마차 야식집 개념으로 이제 가게를 조그맣게 얻어서 테이블 4개 놓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대요. 고기는 매일 양념에 재워놓고 며칠 숙성을 시킨 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양념을 발라줍니다. 일주일에 주말 빼고는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배워서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장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가 오후에 그렇게 항상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재울 때 냉동으로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생고기면 고기를 재울 수가 없어요. 양념 부어서 묻혀서 딱딱딱 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고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늘어지고 양념도 제대로 안 묻고 다 그냥 어그러져요. 그러면 고기를 저기 이제 세우는 것처럼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하나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얼려서 재우는 거예요. 오늘 사용할 양이 이만큼이라네요. 저희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평일날은 한 80kg, 그리고 이제 주말에 많이 바쁠 때 있잖아요. 또 휴가 기간이나 뭐 이럴 때는 하루에 140kg까지 쓰는 것 같아요. 연탄은 일정한 화력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구이 요리의 제격이죠. 연탄의 높은 온도에 올라오는 그 화력하고 돼지고기의 그 고추장 양념에 배이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반칙이죠. 네,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때 야식 하면 그때는 통행 금지가 없어지고 풀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88 올림픽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풀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서울의 H 그 아파트 앞에 저 거기 살았었어요. 포장마차가 이렇게 쭉 즐비하게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끝나면 오시는 분들, 소주 한잔 드시는 분들, 그리고 뭐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공사 일 하시고 오셔서 회포를 푸신다고 한잔 하시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기사님들 추출하시잖아요. 새벽에나 뭐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와서 간단하게 빨리 드시고 가시고. 연탄불 고추장 돼지구이의 짝꿍. 요 가락국수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되어 온 메뉴입니다. 지금은 가락국수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두툼한 면발에 진한 육수가 별미죠. 우동하고는 또 다른 맛이에요. 와, 추억의 가락국수네요. 대전역에 또 가락국수. 대전역이 국수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우동, 뭐 소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리나라 표준어로 가락국수가 가장 표준 말이에요. 가락국수. 근데 요즘 이렇게 굵은 면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포만감을 위했던 것 같고요. 역들에서 기차가 잠깐 쓴 3, 4분 사이, 길면 5분 이 사이에 후다닥 내려서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메뉴였거든요. 바로 국수물 풀어서 바로바로 드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수면이 사실 쫄깃쫄깃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툭툭 끊어지고 퍼진 느낌이 나요. 와, 옛날 맛 그대로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가락국수를 아무 데서나 안 팔아요. 저희는 36년째 국수를 제작으로 해서 받아오고 있어요, 지금. 기차역에서 잠깐 내려 재빨리 먹던 가락국수. 그 시절 패스트푸드였다고 할까요?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의 우동과도 비슷한 음식이죠. 되게 얼큰해가지고 속 끓이는 국수? 근데 이제 우동은 또 우동에 또 가스오버시 향이 있어서 우동에 또 향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왠지 가락국수가 또 멸치의 진한 맛. 정이 가고 또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우동이 변형이 돼서 네. 가락국수로 된 건데 오히려 더 우리 스타일대로 잘 맞게 바뀐 것 같아요. 야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게 나와서 일 도와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바쁘니까 내가 상이라도 치워주고 싶고 계산이라도 해주고 싶고 어머니가 뭐 이제 70 다 되셨는데 뭐 여기서 36년 세월을 다 바치셨으니까 뭐 젊은 시절 다 여기서 보내셨죠. 저는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별일 아니어 보여도 연탄불에 고기 굽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잠깐 한돈 팔면 타버리기 일쑤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구이를 담당하고 오래 세월을 함께한 직원들은 다른 조리 음식들을 맡고 있죠. 오래가는 음식점에는 이런 폐기와 경륜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이 성장세를 보면은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전후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88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통금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통금이 없어지면서 이제 포장마차가 이렇게 질비하게 서 있고, 그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포장마차가 질비하게 있는 걸 또 보면 안 좋다고 생각했던지 그 포장마차가 아마 실내로 들어오면서 야식집들, 그 근처에 이제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달 음식에서 야식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었겠죠. 요즘에는 치킨이나 족발 같은 배달 음식이 야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식집의 초기 모델은 실내 포장마차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먹던 음식이 그대로 야식집 메뉴가 됐던 거죠. 맛있어. 어떤 불에서도 이런 향은 안 나요. 연탄 불이니까 이런 향이 나지. 진짜 독특해요. 김밥으로 싸 먹어.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이런 메뉴가 없었을 것 같아. 각자의 메뉴가 있다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서 먹어봤던 게 맛있더라 해서 이제 그게 역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오시거나 타지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 추억이나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압박을 주세요. 내가 10년 후에 와도 여긴 있어야 되고 내 자식이 커서 와도 여기 있어야 돼 이러면서 제가 이 일을 더 오래오래 하게끔 옆에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 내가 이걸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밤샘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손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모두 정식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하기엔 고되고 힘들진 않을까요? 덥긴 한데 괜찮아요. 일정 말고도 많이 가르쳐줘요. 하고 싶은 게 장사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가게 직원 중에 절반 정도는 20대예요. 이 친구들 중에 와, 이 친구가 정말 적임자다. 그러면 저는 내가 나이가 좀 더 먹고 우리 어머니 세대가 됐을 때 뭐 어떤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역사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3, 40년, 추후 뭐 100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요. 연탄불이어야 제맛 나는 이 고기처럼 뜨겁게 타올라 더 맛있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별나지 않아도 오래오래 꾸준한 인생이어도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늦은 밤, 누군가는 치열한 하루를 예감하는 이른 새벽. 허기를 채워주는 이 음식은 응원과 위로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요? 너무 가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너무 나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몇 개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돼가지고 여행 너무 가고 싶었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곳, 안 가본 데, 안 먹어본 거 이러면 또 눈이 번쩍 뜨이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고 느끼며 로컬 여행의 맛을 체험하는 결이 다른 여행. 새 친구와 쓸 필요한 여수 로컬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로컬 여행을 위해 찾은 첫 번째 장소, 여수의 상진 이순신 광장입니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맞는데. 야, 누나들 저도 있는데. 저 어머 웬일이야? 문자 받고 왔는데. 문자? 네. 이거 나도 받았어요. 나도 진짜 받았는데 똑같이? 이거 나도 있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여수 문화관광 해설은 내가 책임진다. 명호운 해설사님입니다. 이곳은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도 하고 또 전쟁에 출전도 하고 또 뭐 거북선도 만들고 이런 것을 기념해서 광장 이름을 이순신 광장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명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민족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의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정답! 뭐? 아니야. 이순신 장군이 발명한 건데. 가까이 있는데. 거북이배. 거북이배 그렇습니다. 예. 그 거북선을 만든 곳이 이 자리고 여수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는 거북선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순신 광장에서 시작된 이순신 장군길 역사 투어. 광장에서 1, 2분만 걸으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 진도 지휘했던 역사적인 현장 진남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수는 그 전라 자수영의 본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진남관이라는 큰 그 목조 건물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집무실, 사무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주위로 둥그렇게 성이 있었습니다. 1.74km 성, 돌로 된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해체 복원 사업으로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올해 말 진남관이 재탄생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되겠죠? 일제에 의해 끊어졌다 몇 년 전 복원된 길을 따라 가다 보면요. 이번에 그 유명한 난중일기 길에 닿게 됩니다. 두 번째를 읽어보세요.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말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체 29명이 합격을 했는데 1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늦깎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뭔가 범상치 않은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길 역사 투어 그 마지막 코스에는요. 정말 특별한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물 제571호 통제20 수군 대첩비와 보물 제1288호 타루비. 진짜 보물 맞죠? 지금 가운데 있는 비석은 엄청 큽니다. 그죠? 이순신과 그 밑에서 목숨 바쳐 싸운 그 군인들을 기리는 비석. 근데 가운데 있는 비석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비석은 오른쪽에 있는 타루비입니다. 타루비.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하고 이 지역민들, 백성들이 세운 비석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진 비석 타루비. 정말 감동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왔으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그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을 저희가 짚어보면 어떨까요? 화살에 맞았다. 알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잘했어? 잘했어. 연기만 잘했어. 가운데 이 대첩비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우리 아군에게 알리지 마라. 적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 지금 수군 내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마라. 왜냐면 아이들이 내가 죽은 걸 알면 이 병사들이 싸울 의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유쾌했던 역사 투어를 마치고 이어진 두 번째 로컬 여행. 유객선 터미널에선 과연 누굴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수 로컬 여행 기획자 하지수 대표입니다. 왜 여기 터미널로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여수를 여행할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을 투어할 거예요. 시장 우리 먹을 게 많잖아요. 그치. 시장을 배 타고 가나요? 열심히 걸어갈 겁니다. 시장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배를 채우러 가는 거죠. 맞네. 제가 키트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냅킨 대신 손수건, 플라스틱 대신 나무 포크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보기 용품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여행 진천할만 하겠죠? 시장을 가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착한 로컬 여행의 첫 코스는 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에 자리한 건어물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대 사장님. 작년에는요 2대째 건어물점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님 추천하는 여수의 대표 맛은 바로 멸치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요. 여수에서 여수단 아닌가요? 여수 멸치. 근데 멸치가 다 같은 멸치 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분리한 거예요?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보통 큰 멸치들은 국물을 낼 때 쓰시고 네. 중간 정도 멸치들은 안주나 볶음 요리 쓰시고
잔멸치들은 애기들이 먹거나 볶아 드시면 먹어봐도 될지 모르겠네. 멸치요? 알부춘 원래 징그러워서 안 먹었는데 징그러워요? 오늘 얼마나 귀여운데. 영국 남자 생애 인생 최초 멸치 먹방 도전. 그 결과는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뭐 약간 진짜 진심이에요? 약간 진짜 건담 먹는 게는 좀 그런데 소주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소주랑. 그치? 오, 아쿠아리움 같아요. 맛있고 싱싱한 바다 먹거리가 한가득.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거? 그 민달팽이 같이 생긴 거? 민달팽이의 네. 정체는 바로 회삼. 큰 거. 과연 쌤은 해삼을 먹었을까요? 우리 강아지.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예, 쉬 편하게 사세요. 쿠킹 클래스에서 쓸 제철 식재료는 여행자가 직접 구입해야 됩니다. 사장님, 사장님. 전복 어떤 걸 사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는 양식이고, 이건 자연산이야. 뭐가 달라요? 처음부터 딱 들어가 있으면서 무엇이든 먹고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양식은 이런 가두리 양식장에 이걸 넣어놓고 다시마도 주고 미역도 주고 이러면서 그것만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른가 봐요. 그렇지. 구입한 식재료는 비닐봉지 대신 전용 통에 쏙. 저희 오늘 키조개 요리도 할 거거든요. 키조개는 몇 마리씩? 키조개도 2개씩. 비싼 전복에 그런 위험한데. 껍데기 있는 거. 싱한 새우. 갑각류에 가방 열어 빨리. 빨리 가방 열으라고. 가방 열으라고. 가방 빨리. 가방? 거기다 문어까지 더해져 푸짐하게 장만을 했습니다. 한 잔에 노래 듣는 사장님 표정이 쨍 거시기한 이유? 이 노래가 깎아달라는 혼정송이기 때문이죠. 들뜬 마음으로 찾은 다음 코스는 온도심을 차리한 쿠킹 클래스 여수 부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표 요리를 가르쳐 주실 분은요, 손만 좋은 여수 토박이 정인숙 선생님입니다. 장봐온 거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요리를 얘기할게요. 전복 유자 샐러드. 제가 레시피를 준비해봤어요. 저는 오늘 전복을 까지 않고 통째로 씻는 방법. 우선 전복에 붙은 이물질을 솔로 살살 문지른 후 전복의 이빨을 제거해주고요. 전복살을 살짝 들쳐 가위로 내장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내장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살짝 찐 전복 위에 유자 소스를 올려주는데요. 유자가 전복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서 맛이 훨씬 좋아진대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요. 전복과 그가 맞을 싱싱한 채소들이 준비되면 전복을 올린 후 특제 유자 소스로 마무리. 먹기에 너무 아까운 비주얼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을게요. 제철 식재료 손질법부터 조리법까지 현지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여수 부엌. 이렇게 해서 등 쪽을 가르세요. 네. 조금 요리 또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전 부칠 때. 외국인 여행객들이 오면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요리가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요리 전입니다. 아, 정말 맛있게 보이죠? 쫄깃한 맛이 일품인 문어 스프까지 더해 여수 부엌의 거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잘했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쉽지 않는 거거든요. 전을 부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어떤 속임수들이 있는 게 지금 특히 쌤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를 보시면 치마를 벗었네요. 아니 이게 당근이 태풍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당근이 이쪽으로 세아 씨. 여수에 바닷바람이 많아서. 아, 그치. 바람이 오는 새서. 바닷바람 창의적 그렇죠. 네. 이야. 역시 좀 맛있다. 중요한 건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 음식을 먹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고